온라인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오프라인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잘 개선이 되어야지만 우리 고객님들께 우리 매장의 장점과 매력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분은 누구지? 하는 새로운 뉴페이스 매니저님이 나오게 되셨는데요. 오늘의 매니저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셨는지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립마케팅 허연주 매니저입니다. 우와! 저희 연주 매니저님은 자립마케팅에서 요식업종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우리 매장에 첫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연주님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첫 출연을 하게 되셨을까요? 최근에 네. 요식업종 저희 제휴점 분께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이라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회사까지 네.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두고 저희 매니저님들이 함께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 아이디어를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구독자분들께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딱 10월, 11월 때가 매출 혹은 비수기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 제휴점뿐만 아니라 많은 곳들에서 매출이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옛날만큼 나오지 않아요. 이러한 고민을 곳곳에서 사실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대표님들께서도 아마 같은 마음과 같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표님들의 매장이 어떻게 하면 더욱 개선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우리 연주님만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님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는 온라인부터 설명해 드리고 오프라인도 이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네. 오프라인은 매장 안과 밖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도 안이 있고 밖이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온라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제안 드린 내용은 바로 플레이스 메뉴 설명 추가와 플레이스 상호명의 지역을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예시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역삼 맛집을 플레이스에 검색해 봤을 때 최상이라고 말하는 6위까지 있죠. 6곳 중 4곳이 플레이스 상호명에 지역을 추가해 두었어요. 지금 예시 화면을 보니까 땡땡땡 강남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파악한 건 역삼 맛집, 즉 지역 맛집을 검색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플레이스가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해선 꼭 플레이스 상호명에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플레이스가 상위에 노출되길 원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플레이스 상호명에 지역이 없었더라면 지역을 추가해 보시기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플레이스 메뉴 설명을 가장 구체적으로 추가해 두는 건데요. 식욕을 자극하는 문구, 또 먹음직스러운 문구로 플레이스 체류 시간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플레이스에서 1초라도 더 체류한다면 그것은 곧 플레이스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플레이스를 점검해 보시면서 메뉴 설명이 조금 빈약하다면 챗GPT를 활용하셔서 메뉴 설명을 구체적으로 또 식욕을 자극하는 문구로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님 메뉴 설명을 할 때 대부분의 매장에서 통상적인 문구를 그렇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쫄깃하고 육질이 좋고 그런 삼겹살을 먹어보세요. 이런 문구를 활용하는데 이것 또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메뉴 설명은 이 메뉴 설명을 읽는 고객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세트 메뉴 같은 경우 또는 삼겹살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울푸드 또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메뉴 등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이 메뉴를 꼭
꼭 시키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부모님이랑 간다, 내가 연인이랑 간다 했을 때 플레이스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연인이랑 꼭 먹어야 하는 메뉴, 우리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는 단어가 있으면 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서 이 메뉴를 시켜야겠다라는 연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플레이스 안에서 메뉴 설명만으로도 저희가 후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대표님께서 딱 그 시간과 그 체험단분의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는 심리 마케팅인데요. 아마 대표님들께서도 고객의 입장으로 맛집을 찾아갔을 때 바빠 보이는 매장에 가고 싶어지는 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팀장님께서도 있으신가요? 저도 휑한 매장보다는 뭔가 북적북적하고 줄 서 있는 매장을 보면 나는 아직 안 먹어봤지만 저기 인기 있나 본데? 나도 저기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 심리를 저희가 체험단을 통해 연출하는 건데요. 체험단을 통해 연출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블로그 체험단 분들 체험 시간을 일부러 피크타임으로 지정하시는 겁니다. 오, 이건 근데 사실 반전인 게 대부분이 피크타임에는 고객이 많으니까 저희는 피크타임이 아닐 때, 안 바쁠 때 체험단을 보내주세요 하는 매장이 사실 대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반전으로 연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워크인 유입을 높일 수 있는 효과인데 체험단 분들이 저녁 피크 시간대에 오신다면 손님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매장을 봤을 땐 와 저기는 정말 맛집인가 보다. 이 시간대에 저렇게 사람이 북적북적하다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를 저희는 체험단을 통해서 연출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체험단 분들께서 너무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실제 고객님들께서 매장에 들어오기 어려우시니까 대표님들께서 체험단 분들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1시간 이용하시고 일어서 주세요. 혹시 자리를 지정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연주님? 창가 자리로 안내해드리길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깥에서 우리 매장을 봤을 때 사람이 많아 보이게끔 하는 게 이 체험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체험단을 일부러 창가 자리 또는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그 유동 인구들이 봤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체험단 분들을 앉혀주시고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식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반 고객님들께서 우리 매장을 봤을 땐 저기 저렇게까지 이 시간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면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가 보다. 나도 꼭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블로그 체험단은 우리 매장에 좋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연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체험단을 통해서 우리 매장이 되게 인기 있고 사람이 많은 곳이구나라는 걸 워크인 고객님들께도 전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체험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님들께서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걸 최대한 알차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예약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회의를 진행했던 업체는 역삼에 위치해 있었는데 역삼 그 상권 특성상 회식이 잦은 만큼 단체 예약 혜택을 아주 파격적으로 제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회식을 꼭 이곳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역삼에는 고깃집이 정말 많잖아요. 그 수많은 매장 중에 우리 회사가 회식을 하려면 왜 이 매장을 가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만들어주자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방문 시 10% 할인 또는 고기 1인분 추가 서비스 이런 식으로 우리 매장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저희 자립도 회식을 그런 이벤트가 있는 곳으로 당연히 가지 않을까.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심리를 대표님들께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라인 커머스에 입점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커머스가 뭘까요, 연주님?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인데요. 네. 저희가 가장 잘 사용하는 플랫폼 중 하나는 마켓컬리입니다. 네. 팀장님께서도 마켓컬리 사용하시나요? 저는 아침 일찍 배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식재료를 산다면 마켓컬리를 무조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켓컬리를 밀키트를 살 때 네, 쓰는 맞아요. 곳인데 이번에 저희가 함께 회의 진행했던 업체에서는 뼈삼겹을 대표 메뉴로 팔고 있는 곳이었어요. 마켓컬리에 제가 뼈삼겹을 검색해봤는데 한 곳뿐이었습니다. 뼈 삼겹 치는 순간 딱 한 매장만 나오고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뼈삼겹이 인기가 없어가 아니라 뼈삼겹을 우리 업체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온라인으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온라인 커머스에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를 검색해 보신 후에 아직 이렇게 선점하지 않았다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제휴점 대표님께서 가장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삼겹살이라고 마켓컬리에 검색을 하면 수만 가지의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너무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인 뼈삼겹은 이렇게 딱 한 곳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 매장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커머스까지 입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단독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 온라인 제안 내용입니다. 바로 메타 광고 컨셉을 변경하시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영상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고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요리는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라 쉬워 보여도 은근히 만족시키기 까다로운 메뉴인데 어떻게 만드셨나요? 네, 모든 찌개의 시작은 육수입니다. 저희 가게 시그니처인 뼈삼겹을 작업할 때 오돌뼈를 따로 모아 팥뿌리, 무, 또 감칠맛을 더해줄 다시마와 멸치를 함께 넣어 깊고 진한 육수를 우려냅니다. 그 다음 김치찌개의 핵심 재료, 잘 익은 숙성김치와 한돈용 고기도 준비하고요. 다른 가게와 다른 저만의 킥은 바로 고추 다대기입니다. 돼지기름에 파를 태워서 고추기름을 만든 후 다대기를 넣어 풍미를 극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김치찌개가 훨씬 깊고 고소한 맛을 가지게 되죠. 각 매장마다 환경에 따라 스타일이나 과정, 맛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요리란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최고의 맛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마라가 강남에 오픈했대요. 쉽게 볼 수 없는 불맛 가득 마라롱 삭꼬리와 마라등 갈비를 즐길 수 있어 더 특별한 곳이라는데? 잔뜩 진열된 취향대로 담아먹는 마라탕 재료들에 벌써 군침이 싸. 탱글탱글 새우 가득 마라롱 삭꼬리, 진한 마라 맛의 마라샹궈, 큼직한 등갈비뼈에 마라소스 듬뿍, 자꾸 손이 간다는 마라등갈비와 윤기 자르르 겉바속촉 쫀득한 꿔바로우도 있고 얼얼한 입을 달래주는 토마토 계란볶음밥, 무제한 밥도 준비 완료. 푸짐하고 든든한 식사로도 좋고 저녁에 마라등갈비에 술 한잔하기에도 최고라고요. 게다가 9,900원으로 켈리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다니! 24시 영업이라 올빼미들도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건 안 비밀. 마라러버라면 참지 마라. 얼른 정상 마라로 출발합시다. 혹시 팀장님, 네. 이 두 영상을 보시고 차이점 느끼셨나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은 매장의 이야기가 중점적이라면 두 번째 영상은 먹음직스러운 음식 위주의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 비교해 주셨는데요. 바로 첫 번째 영상은 이 브랜딩을 위한 영상이었고 두 번째 영상은 매출에 직접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음식 위주의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매출 활성화였던 만큼 저희가 이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확인해 봤는데 아쉽게도 영상의 모든 퀄리티, 내용도 뛰어나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것은 매출 활성화를 위한 영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매출 활성화를 이 메타 광고를 통해서 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우선은 손님이 원하시는 영상을 촬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즉 음식이 가득 쌓여있는 모습 또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 구도로 음식 위주의 영상을 촬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맛집이 뭐 얼마나 오래됐고 우리 맛집에 어떤 전통이 있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눈에 딱 봤을 때 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하는 영상들을 저장하기를 많이 눌렀던 것 같은데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듣고 싶어하고
고객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해서 그 내용 그대로 메타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은 먼저 매장 안부터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스탬프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네. 요즘 카페나 음식점에서 스탬프 찍어본 기억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그쵸. 네. 저도 스탬프 있는 곳들을 골라갈 정도로 스탬프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매장에서 아직 이 스탬프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골 고객 유치를 위한 시스템인데 여기 예시 화면처럼 실제로 고깃집 또 분식집에서 5번 방문 시 삼겹살 한 접시 무료, 10번 방문 시 모듬 한 접시 무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 매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또 한 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온라인에서도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지어서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히 여기 쿠폰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번만 더 가면 모듬이 무료라고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탬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단골 고객을 유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검은색 그릇 또는 스테인리스 팻말을 활용해 보아라 이건데 네. 이것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왼쪽과 오른쪽 고기 중에 어떤 고기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두 번째 메뉴가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저도 팀장님 말에 너무나 공감하는데 네. 그 이유는 이렇게 특히나 생갈비, 생고기의 경우 신선함이 돋보이려면 어두운 그릇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색의 대비가 높을수록 이 고기의 신선함이 더욱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께서 고기를 판매하는 요식업인데 그릇이 하얀색이다. 너무 밝다. 그러시다면 검정색 그릇으로 바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고기의 신선함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고급진 느낌까지도 줄 수 있어서 맞네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팻말을 활용해보아라. 네. 이게 뭐냐? 예시하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저기 고기마다 들어가 있는 팻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님? 맞습니다. 이것도 고기를 판매 중인 요식업이라면 고기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 부위만 보고 어떤 고기인지 절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모든 세트 메뉴를 제공하실 때 이렇게 스테인리스 팻말을 활용한다면 손님이 느끼기에 이 고기가 이거였구나, 이 부위 이 고기여서 이런 맛이 났구나를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스테인리스 팻말을 활용함으로써 이 매장이 고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 있어 하는지까지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스테인리스 팻말을 활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 여기서 너무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세트 메뉴를 고깃집 가서 시켜 먹었는데 다 먹다 보니까 어떤 한 부위가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을 불러서 그 세트 메뉴에 들어가 있던 이렇게 조금 작은데 꼬불꼬불 말려있는 그 고기 뭐예요?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직원분도 그게 뭐지? 하고 그 순간에 정적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저런 팻말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저도 너무 당당하게 사장님 저 항정살 추가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고객님의 편의는 물론 상주하시는 대표님과 직원분들의 편의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마케팅 효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팻말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구두로 촬영을 직접 제안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팀장님 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서빙해 주시다 말고 멀뚱멀뚱 서 계시는 사장님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 곱창집이 문득 지금 떠올랐어요. 그때 어떤 멘트를 남기셨나요? 저한테 문득 고객님 사진 촬영하실 건가요? 제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촬영을 할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 그렇게 직원분이 친절하게 촬영을 먼저 제안을 해주시다 보니까 잠시만요 하고 제가 핸드폰을 들어서 메뉴를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 심리를 저희가 똑같이 대표님들께서도
적용하시는 겁니다. 네. 음식을 서빙하시고 손님들께서 드시기 직전에 혹시 사진 찍으시나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라고 한마디 덧붙이시는 과정이 곧 손님들이 직접 마케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서 네. 거절하기 어려워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이 많은 사실을 딱 활용해서 한번 사진 찍으시겠나요? 라고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결국에는 내 앨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봤을 때 여기 맛있었지 하고 한 번 더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사진이 잘 나왔다 하면 나만의 SNS에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여기 고기 맛있었다. 여기 뭐 태그라도 장소 추가라도 할 수 있다면 고객님이 우리 매장을 자연스럽게 그렇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시는 거 제안 드립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 안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플레이스 메뉴 설명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메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면 더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매장에 음식 사진은 너무 잘 부착되어 있어요. 네. 근데 뼈 삼겹이 도대체 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쉬움을 덜 하기 위해 이 음식 사진 옆에 메뉴에 대한 설명도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플레이스 메뉴를 보다가 삼겹살보다 뼈 삼겹이 더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왜 뼈 삼겹을 굳이 돈을 더 추가하고 먹어야 하지라는 물음표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물음표를 가진 고객님들을 위해 매장에도 이렇게 왜 뼈 삼겹이 더욱 맛있고 주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메뉴 설명은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는 챗GPT를 활용하면 먹음직스러운 문구, 또 공감을 이끌어내는 문구로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AI를 활용해서 메뉴 설명을 추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주님,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 챗 GPT 그래 중요한 거 알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질문하시는 대표님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챗 GPT를 활용한 우리 매장의 메뉴 설명 문구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챗GPT를 네. 아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도 제가 활용하는 방법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장 밖에 개선하면 좋을 점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와 외부의 개방감을 위해 주류 박스를 치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네. 싶을 수 있지만 예시 화면을 보신다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네. 보시기에 어떤 매장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너무 한 번에 저 왼쪽 매장 되게 깔끔하다. 그쵸.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네. 근데 이 왼쪽과 오른쪽 매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한눈에 보이는 것이 네. 저 주류 박스입니다. 저기 오른쪽 매장에 저 주류 박스가 가득 쌓여있는 그렇죠.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 주류 박스가 가득 쌓여져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우리 매장을 보시는 그 유동 인구들, 워크인 고객님들께서는 어딘가 막혀 있다는 생각에 한번 가려다가도 망설이게 되는. 그리고 저 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빈병을 모아놓는 박스라고 하는데 워크인 고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추 볼 때 탁 트이고 깔끔하고 사람이 많아 보이는 개방감보다는 뭔가 빈병들이 가득 쌓인 박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면 저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적극적으로 들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매장처럼 이렇게 빈 병, 특히나 주류 박스는 손님들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두시기를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전신 거울을 활용해서 포토존을 만들어 보아라. 네. 혹시 팀장님 랑데자뷰라는 카페 아시나요? 너무 잘 알죠. 랑데자뷰가 왜 유명해졌는지도 아시나요? 저는 여기를 단연 말할 수 있는 거는 포토존.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마 랑데자뷰는 모르더라도 이 사진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저는 저 사진이 제 프로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랑데자뷰가 지금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포토존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직접 랑데자뷰를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맞네요. 랑데자뷰가 유명해지기 전 카페 음식이 맛있어서 커피가 좋아서 보다도 이 거울에서 찍는 포토존이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고객들도 스스로 나 랑데자뷰 갔다 왔어를 홍보하게 되는 겁니다. 맞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매장 곳곳에 또는 매장 한 곳에 거울을 활용한 포토존을 만들어 두셔서 손님들이 직접 우리 매장을 홍보하도록 설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님, 저희 이거 실제 경험 사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 자립 마케팅이 회식을 했었는데 이제 건대에서 술을 먹고 술집을 나오는 그 순간 술집 바로 앞에 저렇게 전신 거울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 모여보세요 하고 전신 거울 앞에서 다 같이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연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토존의 활용이 그 거울이 될 것 같고 저희도 그 전신 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그 매장을 태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객을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고객이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사진을 업로드를 하는 순간 우리 매장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되게 기가 막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대표님의 등신대를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안 드리는 영역이다 보니까 가능하신 분들께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혹시 최근에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요즘 흑백 요리사 모르면 간첩이라는 맞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인기를 얻고 있는 흑백 요리사를 우리 매장에서도 활용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시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네. 백종원이 운영 중인 역전우동이라는 매장에서는 백종원의 등신대에 검은색 비닐봉투를 씌우고 흑백 요리사 밈을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가능하시다면 또 요즘 MZ세대를 적극적으로 우리 매장에 끌어들이고 싶으시다면 요즘 유행하는 밈을 파악하셔서 우리 매장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번과 5번 함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이는 음식 배너들 있죠? 네. 그거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시화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왼쪽 매장과 오른쪽 매장을 봤을 때 어떤 매장에 가고 싶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왼쪽 매장이 조금 더 눈에 끄네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깔끔한 조명 그리고 분위기 있는 조명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오른쪽 매장은 저 메뉴 사진이 되게 안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른쪽 매장의 경우 낮에 봤을 때는 저 LED 음식 간판이 잘 보입니다. 저렇게 파란 빛으로 보이지 않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이나 저녁 시간대에 손님들께서 그 매장을 직접 촬영하는 순간 이 백색 등이 카메라를 통해서 파란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대표님께서 나는 화이트 조명을 설치를 해서 실제로 봤을 때는 너무 잘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도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네.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 매장의 외부 간판이 저렇게 파란빛을 띌지 몰랐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게 바로 저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수산물집을 제외한 이렇게 육식의 요식업에서는 파란빛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란색은 식욕을 감퇴하는 색상입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손님들께서 찍으신 사진도 대표님들께서 블로그 후기나 플레이스 리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혹시 우리 매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신 후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로 교체하시거나 이렇게 LED 간판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왼쪽 매장처럼 천으로 된 현수막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변경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객들은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고 우리 매장을 알아볼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매장의 외관을 저렇게 확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식욕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왼쪽 매장보다는 덜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장의 오프라인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온라인으로 보았을 때 우리 매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워크인으로 가는 고객님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다방면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오프라인은 매장 안과 밖을 개선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브랜딩입니다. 우리 매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매장을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크인 유입이 상승될 것까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유동인구를 잡는 것은 플레이스나 파워링크 광고, 플레이스 광고, 메타 광고를 통해서 가능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오프라인 거리를 걷고 있는 워크인 고객들을 우리 매장으로 끌어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모든 매장의 최종 목표이자 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능동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네. 이 말은 뭐냐? 우리 매장이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 맛집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런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께서 알아서 광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손님들을 최대한 능동적으로 많이 활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게 포토존을 활용해라, 또는 사진 찍어보셔라 라고 구두로 제안하는 것. 이렇게 능동적인 고객을 계속 확보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주 매니저님을 통해서 우리 매장의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1부터 10까지 다 전달을 드려봤는데요. 사실상 자립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으로 우리 제휴점과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 매장들을 위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회의 시간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까지 저희가 오지랖을 더 넓혀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진심이 우리 대표님들께도 꼭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연주님도 오늘 첫 촬영이셨잖아요. 오늘 대표님들께 이렇게 도움을 드려보니까 어떠신지 소감이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먼저 이거는 어느 한 업체를 위한 전략 회의였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매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바로바로 적용 가능한 것들만 골라서 진행해 보셔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매출 저하로 고민 중이신 업주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온라인만 꾸민다고 해서 광고가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프라인을 대표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셨으면 매출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오프라인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잘 개선이 되어야지만 우리 고객님들께 우리 매장의 장점과 매력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김 팀장이었고요. 허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